미안하다. 나는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 근데 넌 사람을 먼저 봤어. 너의 선택이 맞는 것 같다. 강태원 회장은 그날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인천 항만 근처 새벽 트럭 소음이 끊이지 않는 낡은 공단 기사식당이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식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니, 꿇으려다 끝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만하세요. 정한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앞치마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손등엔 굳은 살과 오래된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강태원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눈앞이 흐려져 한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사람을 돈으로만 봤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너는 사람을 먼저 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재벌 회장이 가난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이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까지 오기 전 회장은 단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하지만 이 새벽 확인된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말이죠. 1년 전 인천 항만 공단이었어요. 새벽 6시 컨테이너 사이로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강현수는 그날 아침 일찍 공장 실사를 나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어요. 트럭 2대가 교차로에서 충돌했고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현수도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트럭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만 꺼내 들었어요. 누가 119 불렀어요? 내가 불렀어. 빨리 와야 할 텐데.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트럭 문으로 다가갔죠.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묶음 머리로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한이었어요. 한이는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남자는 신음만 내뱉었어요. 한이는 남자의 목을 조심스럽게 잡아 고정시켰죠. 그리고 재킷을 벗어 남자의 이마에 댔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남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저 여자는 혼자서 부상자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한이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물 좀 주세요. 빨리요. 현수가 재빨리 자기 차로 뛰어가 생수병을 꺼내왔어요. 여기요. 한이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고맙습니다. 한이는 물을 받아 남자의 입가를 적셔줬죠. 조금만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한이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저 여자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무서워하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옮겼어요. 한이는 그제야 뒤로 물러나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재킷은 이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한이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봤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손 많이 다치셨는데요. 현수가 말하자 한이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고 피가 조금 나고 있었죠. 아, 이건 괜찮아요.
저분이 더 위험했어요. 그 말에 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 손이 다쳤는데도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일 가야 해서요. 한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안 가면 지각이에요. 현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냈어요.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혹시 손 치료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한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현수 전무님? 명함엔 한주그룹 전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이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죠.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아니에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정한이요. 한희 씨. 현수가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저분 살리셨어요. 한이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한이는 걸어갔습니다. 피 묻은 손을 그대로 둔 채 선별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이었어요. 현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 사람은 다르다. 그날 이후 현수는 한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한이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수가 직접 움직였죠. 공단을 돌아다니며 작업복 입은 여자들에게 물어봤고 결국 한 달 만에 한이가 일하는 선별장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현수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봤죠. 한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몇 개월이 흘렀어요. 현수는 기사식당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죠. 한이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모른 척했던 거였죠. 또 오셨어요? 한이가 물컵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이 근처 일이 많아서요. 국밥이 맛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죠. 현수의 회사는 여기서 30분이나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구나. 천천히 드세요. 현수는 한이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선별장 근무를 마치고 낮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저녁엔 또 이 식당에 와서 일을 거들었죠. 그런데도 한이는 지친 기색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이가 식당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 나갔어요. 골목 한쪽에서 한이가 멈춰 서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이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허리를 짚으며 신음했죠. 아이고, 허리가. 현수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전무님? 같이 모셔다 드려요. 두 사람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골목 안쪽에 사셨고 집까지는 5분 거리였어요.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두 사람은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둑한 저녁이었고 컨테이너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희 씨. 네.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한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사람 돕는 거요.
현수가 멈춰서서 한이를 봤어요.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한희 씨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이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뇨. 현수가 작게 웃었죠.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히 자기가 힘든데도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요. 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수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던 거죠. 한희 씨. 현수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희 씨가 사람 대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현수가 잠깐 머뭇거렸죠. 사람을 정말 소중히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한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현수는 한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말해서요. 아니에요. 한이가 고개를 저었죠.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놀라서.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이의 얼굴은 계속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현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희 씨를 알고 싶어서요. 저를요? 네. 한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싶어요. 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별로 특별한 사람 아닌데요. 저한테는 특별해요. 현수가 조용히 말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요. 한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들킬까 봐였죠. 그럼 저 들어갈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말했어요. 전무님도 좋은 분이에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한이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 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던 거예요. 한희 씨가 사람 대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말이었을까요? 한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 말이죠. 그날 이후 현수는 더 자주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이는 더 이상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지 않았죠. 막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현수와 한이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공단을 걷고 저녁이면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한이는 여전히 현수가 재벌가 전무라는 사실에 부담스러워했지만 현수는 그런 한이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한이 씨,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죠. 전무님이 무슨 그냥 회사원이에요. 제 앞에선 그냥 현수예요. 그 말에 한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현수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현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강태원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은 안경을 벗으며 물었죠.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현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컨테이너 불빛 아래 한이가 도시락을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1년 동안 봐왔습니다. 확신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저 환경에서 일하는 여잔데 내가 뭘 확신해? 저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다니? 현수가 차분히 말했죠. 저 사람은 돈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회장은 코웃음 쳤어요. 세상에 돈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특히 저렇게 가난하면 더하지. 아버지.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제 신분도 모릅니다.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어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미쳤구나. 저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인됐어? 그 여자가 널 사람으로 보는지 돈으로 보는지 사람으로 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결혼은 연애가 아니야. 저런 환경은 사람을 갉아먹는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현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알 필요 없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숫자가 말해준다. 계약직 노동자, 빈곤층, 가족 없음. 이게 팩트야. 팩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 현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회장은 한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최 실장. 네, 회장님. 정한이라는 사람 조사해. 전부 다. 현수의 얼굴이 굳었죠. 아버지, 넌 나가봐. 저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한다. 확인이요? 그래. 저 여자가 정말 돈을 안 보는지, 정말 사람을 먼저 보는지 말이야. 현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발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넌 신경 꺼. 회장은 다시 서리로 눈을 돌렸죠. 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최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정한이 28세, 야간 재활용 선별장 계약직입니다. 새벽엔 도시락 배달하고 저녁엔 기사식당에서 무보수로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15년 전 항만 산업재해로 사망. 어머니는 그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천혜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덮었어요. 거주지는 공단 뒤 원룸입니다. 월세 체납 기록이 있고 신용도 낮은 편입니다. 회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죠. 작업복 준비해. 네. 퇴직한 항만 노동자 복장. 낡은 걸로. 최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려고요? 내가 눈으로 봐야 해. 위험합니다. 만약 정체가 드러나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한다. 최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죠.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사람을 먼저 보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현수는 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희 씨. 네, 현수 씨.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간 제가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일이 중요하죠. 전화를 끊은 후 현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아버지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강태원 회장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모자, 때 탄 운동화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모습 오래전엔 진짜였는데 그는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항만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이런 옷이 그의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연기였습니다. 회장은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절뚝거리게 만들었어요. 거울 속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라 퇴직한 노동자가 서 있었죠. 출발하지. 회장은 기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컨테이너 사이로 트럭 소리만 울렸어요. 식당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국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한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던 한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죠. 회장은 구석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한이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회장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밥.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이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들고 나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죠.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항만에서 새벽 작업을 마치고 들어갔던 허름한 식당에서 먹던 국 맛이었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국물만 얻어먹곤 했어요. 회장은 그 기억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시험이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밥을 먹는 척하면서 회장은 한이를 관찰했어요. 한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밥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식당 주인이 아닌데도 말이죠. 아침 6시가 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이의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주방을 오가고 주문을 받고 계산대를 거들었죠. 회장은 밥을 다 먹고 계산하러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아, 돈이 모자라네.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한이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세요? 2,000원. 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회장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연기군. 착한 척. 규칙 안 어겨? 회장이 물었죠. 한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평생 무시해온 말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식당 유리문 너머로 안을 지켜봤어요. 한이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쏟은 물을 닦고 반찬통을 채우고 설거지까지 거들었죠. 저건 직원도 아닌데.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회장은 다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이는 작업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식당 아주머니가 회장을 알아봤죠. 응, 국밥이 맛있어서. 회장은 다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한이는 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짜증을 냈어요. 아, 반찬 왜 이렇게 늦어?
한이가 재빨리 다가갔죠. 죄송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침부터 일 제대로 안 하네. 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가져왔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욕먹으면서까지 왜 저러지? 점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회장도 계산하러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돈을 정확히 냈죠. 한이가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어요. 아침에 모자랐던 돈은 괜찮으세요. 다음에 여유 있으실 때 주셔도 돼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섰습니다.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직원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일을 거들어? 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아주머니가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돈도 안 받으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뭔데? 한이는 주방 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마음이요. 그 한마디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은 식당을 나와 골목 끝에 섰습니다. 최 실장이 차에서 내려다가 왔어요. 어떠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회장님? 저 여자.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연기가 아니야. 네. 저건 연기가 아니라 저 여자의 삶이야. 최 실장은 회장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던 거예요. 다시 온다. 회장이 말했죠. 내일도 모레도.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확인하려는 게 한이인지 자기 자신인지 이미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40년 전 항만 노동자 시절의 자기 모습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때 묻은 얼굴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였죠. 나도 저랬었는데.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을 숫자로만 보게 된 걸까? 그날 회장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아직은 금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이 시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회장은 매일 기사식당에 나타나 한이를 관찰했습니다. 한이는 여전히 똑같았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식당 일을 거들고 돈 없는 사람에게 밥을 더 줬어요. 회장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연기가 아니야. 하지만 회장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날 때도 저럴 수 있는지 말이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한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자리에 앉아 한이를 불렀습니다. 야, 여기 물. 목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냈죠. 한이가 물컵을 건네려는 순간 회장은 일부러 손을 놓쳤어요. 쨍.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대로 줘야지. 미끄러워서 어쩌게. 한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우려던 순간이었어요. 아! 한이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거였죠. 한이야, 그냥 둬. 내가 할게. 식당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왔지만 한이는 고개를 저으며 조각을 계속 주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이가 조각을 다 주운 후 휴지로 손가락을 감고 회장에게 다시 물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일부러 떨어뜨렸는데 한이는 자기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 밖 골목 끝에 섰을 때 회장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폭력이야.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봤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컵을 떨어뜨린 거.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내가 확인해야 한다. 회장이 낮게 말했죠. 확인이요? 저 사람 손에 피 나게 해가면서요?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 그럼 뭐가 보였는데요? 현수가 되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화냈나요? 욕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자기 탓을 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죠. 1년 동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일관돼요. 항상 저래요. 1년이 뭐가 긴 시간이야. 사람은 변한다. 변하는 건 아버지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고 함정 파고 다치게 만들고 나는 내 인생을 지키려는 거야.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만하세요. 한희 씨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내 계획은 신분 숨기고 진심 확인하겠다던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다치는 것보단요. 현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버지, 사람 시험하다가 아버지가 시험 받고 계신 거 아세요? 그 말을 남기고 현수는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 시험하다가 내가 시험 받고 있다. 회장은 다시 식당 쪽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이가 보였어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회장은 식당으로 돌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미안했어. 컵 떨어뜨린 거. 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컨테이너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이의 손에서 흐르던 피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고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 시험하다가 아버지가 시험 받고 계신 거 아세요? 회장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그리고 떨어진 건 한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공단길은 어두워지고 트럭 헤드라이트가 번갈아 켜졌습니다. 한이는 시계를 봤어요. 도시락 배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주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오늘도 고마웠어. 조심히 가. 한이는 헬멧을 들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컨테이너 옆에서 울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쓰러진 거예요. 트럭 기사들이 힐끗 쳐다보다 그냥 지나갔죠. 아이고, 또 저 양반이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이는 멈춰 섰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0분 안에 출발해야 했어요. 늦으면 오반장한테 또 욕먹을 게 뻔했죠. 하지만 쓰러진 노인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노인 쪽으로 뛰었습니다. 멀리서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이가 무릎을 꿇고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호흡이 가빴어요.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죠. 제 말 들리세요? 한이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인천 항만 쪽인데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이는 손을 떨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한이를 봤습니다. 괜히 민폐지? 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민폐가 어딨어요.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여기서 일했어. 그 말에 한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항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한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요. 노인 손을 잡은 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실려갔습니다. 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배달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헬멧과 가방은 바닥에 놓인 채였죠. 식당 아주머니가 나와서 물었어요. 배달 어쩌니? 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못 가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 여자는 오늘 하루 벌 돈을 아무 망설임 없이 포기했던 겁니다. 한이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골목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식당 불이 꺼졌어요. 한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였죠. 회장은 한이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요. 한이는 공단 끝 컨테이너 그늘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어깨만 떨리게 울었죠. 아빠. 한이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잘한 거 맞죠? 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이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뭘 한 거지? 회장은 뒤돌아서서 차로 돌아갔습니다. 최 실장이 차 문을 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실장.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었어. 네. 폭력을 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오늘 하루벌이를 포기했어. 내가 시험한다고 스트레스 주는 동안에도, 손 다치는 동안에도 저 여자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 최 실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 여자가 울더라.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서 울더라. 자기가 잘한 거 맞냐고. 회장님, 나는 저 여자한테서 뭘 확인하려고 한 거지? 회장이 자문했어요. 돈을 안 보는지 이미 봤어. 사람을 먼저 보는지 이미 확인했어. 그런데도 나는 계속 시험했어. 왜? 회장은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내가 겁났던 거야. 아들이 나랑 다른 선택을 할까봐. 내가 평생 믿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무서웠던 거야.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 이상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날 밤 한이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바닥에 노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반값 미납.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문 사장. 한이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일까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절반도 안 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이야, 오늘 선별장 안 나왔지? 오반장의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응급 상황이 있어서. 응급? 여긴 응급실 아니야. 오반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일 나오지 마. 이번 달 계약은 여기까지야. 반장님, 이번 달 월급은 일 다 안 했잖아. 계산 다시 해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이는 기사식당으로 갔습니다.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했어요. 기사 몇 명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죠. 한이야.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얘들이 뭐 조금씩 모았어. 테이블 위에 돈이 놓여 있었어요. 구겨진 지폐들, 동전들이었습니다. 방빼라며 이거라도 보태. 한 기사가 말했죠. 나도 이만큼. 또 다른 사람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한이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받아. 우리도 신세 진 게 많아. 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강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걸음이 무겁고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이를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한이 앞에 섰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나는 너를 시험하러 왔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이의 눈이 커졌어요. 시험이요? 회장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어디선가 최 실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이는 놀라 몸을 굽혔습니다.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나는 사람을 숫자로만 봤다. 돈이 없으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사람을 먼저 봤다. 한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다. 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를 속이신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그게 내가 한 가장 비열한 짓이었다. 회장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삶을 내 잣대로 재단해서. 식당 아주머니가 조용히 뒤돌아서며 눈가를 훔쳤어요. 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저씨 아니 회장님. 이제는 아저씨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강태원이다. 한주그룹 회장이고 현수의 아버지다. 그 이름에 한이는 숨을 들이켰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늘 보던 이름이었죠. 그래도 한이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에 회장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와야 한다. 한이는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을 불렀어요. 지금부터 기록해. 뭐려 회장님? 저 여자 인생에 칼 꽂은 사람들. 회장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명했습니다. 오반장, 문사장, 노동청 신고, 형사고발 전부 진행해.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이를 봤습니다. 반값 걱정하지 마.
일자리 걱정도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왜요? 한이가 물었죠.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람으로 봐줬으니까. 그리고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나한테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날 기사식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세상이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오 반장은 선별장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잠깐 차고 가. 손에 든 전화기가 덜덜 떨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오 반장님이시죠? 노동청입니다.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출근 기록, 임금 미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녹취, 전부 확보했습니다. 오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같은 시각 문 사장은 한이의 방 앞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붙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사장님, 보증금 반환 거부, 부당 퇴거 압박, 야간 협박. 형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문 사장이 뒤돌아섰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다 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날 저녁 한이는 기사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악역들이 처벌받고 반값과 일자리 걱정이 사라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희 씨, 강현수였어요. 한이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수 씨. 현수는 천천히 다가와 한이 앞에 섰어요.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은. 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 입장에선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현수가 한이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요. 현수는 한이를 조용히 안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태원 회장이었어요. 이번엔 정장 차림이었죠.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현수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현수야.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섰죠. 한참의 침묵 후 회장이 먼저 말했어요. 내가 옳았다. 그 말 한마디에 현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했다. 내 선택을 믿지 못해서. 회장은 한이를 봤어요. 한이 씨, 네, 회장님.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한이는 당황한 얼굴로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괜찮다. 가족이란 건 서류로 되는 게 아니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버텨낸 시간이 만드는 거지. 한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져. 나도 배울 게 많으니까. 배우시게요? 응.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날 밤 세 사람은 기사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될 여자와 평범하게 밥을 먹었어요. 격식도 없고 거창한 대화도 없었죠. 그저 국밥 하나씩 앞에 놓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회장은 국 한 숟갈을 뜨며 중얼거렸어요. 이 맛 40년 전에도 먹었는데.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드셨어요? 아니, 여기보다 더 허름한 곳이었지. 그때는 국물만 얻어먹었어. 회장이 한이를 봤어요. 지금은 며느리 앞에서 떳떳하게 밥을 먹는구나. 그 말에 한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기사식당 앞에 현수와 한이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크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죠. 공단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회장도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축하해요. 기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한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한해 잘됐다. 정말 잘됐어.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수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뭘, 제 선택을 믿어주셔서요.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내가 날 믿게 만들었지. 한희 씨가. 두 사람은 한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죠.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답은 저기 있었구나. 현수가 물었어요. 무슨 답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거더라. 해가 저물고 공단 위로 저녁 노을이 번졌어요. 컨테이너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기사식당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재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뒤늦게 배운 한 노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받아준 한 여자의 삶이며 진심으로 사랑한 한 남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